그 방송도 같이 하려고요. 같이 하는 거야. 누가 방송하지. 그러면 몇 시부터? 지금 내가 41분 적었어요. 네, 41분. 방송하게 눌렀어요. 이것도 아니 했어.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헌재, 기타 모든 검찰까지 포함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이고, 이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적법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좀 한영수 대표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 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하셨죠? 언제? 예, 저희들이 그 2013년 1월 4일 날 그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즉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2013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예. 대법원에서 2017년 4월 27일 날 김창석 대법관이 박근혜가 탄핵돼서 없으니 소우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고 각하 처분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했죠? 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각하 처분 내용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거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하고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법령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법학 서적에 보면은 선거무효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중의 우리 정치에 대한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대공익을 가지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8대 대선이건 19대 대선이건 예. 뭐 18대 국회의원 선거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이건 간에 예.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공직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출직을. 그런데 예. 그것은 다 뭐 279개 조항까지 있고 뭐 부칙만 해도 66개 조항이 있던데 예.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위법 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선거무효 위법 선거가 되가 선거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 헌법은 130개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뭐 각 분야 모든 분야의 법률이 개별법이 다 되어 있죠.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헌법기관 아니면 검찰이건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다음에 모든 행정 각 부처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서 공직 선출직을 뽑는데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 데이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그 민경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팀을 조직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처음 투표구의 그 개표 사항표, 이제 개표 결정서지요. 그거하고 중앙선관위가 그 공표한 그 1분간 데이터 그걸 대조를 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그 한 3개월 동안 대조를 해가지고 찾아내온 결과 그 개표 방송이 전부 다 조작된 데이터로 방송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되고 나서 2013년 7월 30일 날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박혁진이라는 분이 선거법을 모르고 그대로 집행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본인이 부정선거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저한테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선거를 시인한 거지요. 그거를 시인했다 한다고 저를 구속까지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로 드러난 이상
그거는 그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각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의하면은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엄밀히만 해서 황교안은 불법 가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예. 박근혜가 가짜 대표 조작에서 가짜인데 대통령 행세를 했기 때문에 예. 국가기관이 시민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 건은 여러 건이 있어갖고 명예훼손이 형성이 안 되는데 그걸 명예훼손소를 해가지고 그 책자에 의한 출판물에 예, 의한 명예훼손죄로 한영수 대표를 2년 징역을 매기고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김필원 대표도 2년 징역을 판결했고 1심에서 그다음에 최성년 씨는 1년 징역을 때렸습니다. 이게 불법 선거를 세상에 고발하고 대법원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 소송한 당사자들을 정부 당시 가짜 정부가 그렇게 탄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애국자인데도 아직도 그게 18대 대선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재심소로서 계류 중이고 아직도 재판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소한 내용이 뭐가면은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그 백서를 허위사실에 했습니다. 그게 사실로 전다 확인되고 나면은 즉시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는 것이 지금 3년 다 돼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해서 2등짜리를 1등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252 지역 선관위에서 13,542 투표구 개표 결정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다 전송을 했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는 임차 서버에다 선거 하루 전인 12월 18일에 박근혜 51.6%를 저장해서 그것을 실시간 데이터 대신에 1분 데이터로 5천만 국민에게 시청시켰다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한 18대 대선이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보훈처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그 개표 조작, 댓글 조작을 했다. 댓글 조작해갖고 여론 형성을 조작했다. 그 홍보. 예,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시발단, 그러니까 윤정원 목사가 유사 선거 사무실을 여의도에 만들어갖고 지금 드루킹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해서 걸렸습니다. 예. 선관위에 걸렸고 이번 드루킹도 똑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김무성이가 그 선대 본부장 하면서 국가기밀 NLL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폐가지고 유죄 확정되고. 그 다음에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요원이 댓글 공작한 것이 장금이냐 장김이냐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가 부정선거 아니다, 단순한 처녀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를 한 것도 그것이 부정선거임의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 즉 댓글 조작한 것이 밝혀진 거죠. 갖고 지금 아직도 그 사람은 현재 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곧 그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했는데 어떻게 확정되냐면 원세훈이가 이제 지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법성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으로 곧 확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김아영 씨 사건은 뭐냐? 박근혜가 김아영 씨 사건에 대해서 그 문재인과 후보자 토론회 할지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명확하게 걸렸고, 그 당시 그 동영상이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문서입니다. 문서에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원시훈이가 이제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1219 개표 조작 선거를 1년 후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 여당 야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 지금은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이 개표 조작을 했어요. 기획하고 이명박하고 박근혜 그다음에 그 수하들이 권영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매수해가지고 데이터 바꿔치기까지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18대 대선 선거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6,644명이 선거 소송을 냈는데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하고 지금 5년 7개월째입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에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에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선거 내란죄로 형사고발했는데 고발자 조사만 하고 피고발자 이명박 박근혜나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사람들이 대법원이건 국회의원이건 간에 검찰이건 간에 자기들이 정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5년 내내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계셔서 자꾸 반복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 선거 이야기를 하고 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그걸 위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무효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다바이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거를 유효한 거로 인정합니까? 다 무효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에도 선거 원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원칙은요, 전 세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1년 전인가 그때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개표 사무원이 좀 헌결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헌결로 인해 그 오스트리아 선거 자체를 무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 개표 참관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개표 관리 원칙, 뭐 투표 그 용지 관리 원칙 모든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법원이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했지요. 우리 그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박근혜하고 양승태하고 직접 거래한 것이 딜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지금 뭡니까? 19대도 걸어 나왔습니다. 19대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딜을 한 거와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정부 공직자 그러니까 국가기관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우리가 위반했다고 떠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법원이나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법 규정에 의해서 선거 소송을 내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선거 18대 대선, 19대 대선이 선거 무효냐 아니냐를 심리를 반드시 하고 결론을 땅땅땅 내려야 이게 18대 대선이 선거 무효다 아니면 불법 선거다라는 것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국가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선거 소송을 5년 7개월 동안 재판 기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졌다.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도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알려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의아할 겁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느냐? 재판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분석이 끝났습니다. 저희들 증거가 탄핵 증거가 완벽합니다. 완벽하니까 그 재판장이 그 재량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그 부정선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우리 원고 측 주장한 대로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 자체가 전부 무너지면서 여야 정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2013 수 18 재심소 2017 재수 88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법치가 회복되느냐, 무너진 법치 속에서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 다음에 우리가 15분간 방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부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예.